시작부터 젊은 여배우의 나체를 보여주는 이 영화가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에 이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5관왕을 수상했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약간의 의아함을 갖고 극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39분의 러닝타임을 가진 이 영화의 마지막 10분이 끝났을 때는 오랜만에 한 대 세게 때려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죠. 아, 이래서 이 영화가 이런 평가를 받았구나 하고 말이죠. 엔딩을 알고 있는 분들은 아마 동감하실 겁니다. 이 영화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차가운 영화입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서는 그 어느 곳보다 찬란할 것 같은 미래를 보여주고 지나치게 화창한 날씨는 처절하게 슬픈 현실을 보여주죠. 션 베이커 감독의 아노라, 지금부터 이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와 저만의 해설 시작해보겠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인 아노라는 뉴욕의 한 스트릿클럽에서 일하는 스트리퍼입니다. 본명은 아노라이지만 애니라는 이름을 활동명으로 하고 있죠. 애니는 이 클럽에서 에이스입니다. 그렇다고 제 발로 찾아오는 손님만 받는 건 절대 아니죠. 인기가 많은 그녀라도 여러 장소를 오가며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 한 명의 노동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연히 철없어 보이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죠. 그의 이름은 이반, 러시아 재벌 2세입니다. 그는 유학을 핑계로 미국으로 들어와 방탕한 생활을 보내는 와중 이 클럽에 들어와 애니를 만나게 됩니다. 클럽의 직원 중 유일하게 어느 정도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애니는 처음에는 식사를 핑계로 그의 접대를 거절하지만 직원의 부탁으로 그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번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애니의 모습에 반한 이반은 다음날 그녀를 집으로 초대하는데요. 그녀가 이반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그의 집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느 정도 부자인 줄은 알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집의 규모와 시설에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로 변하게 되죠. Either is good. 애니는 자신을 집으로 초대한 이반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봅니다. So, what are you looking for? 이 질문을 받은 이반은 한바탕 거사를 치른 둘은 서로에 대한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애니는 정말 이 남자가 말도 못할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얼마 뒤 새해를 기념하는 이반의 파티에 애니가 다시 한번 초대를 받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이반은 애니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라스베거스에서 함께할 여자친구가 되어준다면 현찰로 1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제안을 받아들인 애니는 원래 일하던 클럽에 휴가를 내고 그렇게 이반과 함께 라스베가스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반의 무리와 꿈같은 날들을 보내게 되죠. 마치 정말 자신의 인생이 바뀐 것 마냥 말입니다. 그렇게 약속된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반과 애니는 여느 때와 같이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한 침대에 누워있죠. 이제 화려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일까요? 애니는 이반에게 너가 그리울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멋쩍은 웃음을 지는 이반은 그런 애니에게 돈이 그리울 거냐 되묻지만 그의 표정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이반은 너무나도 진지한 모습으로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초혼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고백을 가볍다고 생각한 애니가 말도 안 된다며 이를 거절하지만 어른스럽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는 이반의 모습에 이내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죠. 3 carrots. 그렇게 러시아의 백마탄 왕자와 뉴욕 스트릿클럽의 신데렐라는 라스베거스에서 잊지 못할 혼인 서약을 하며 영원히 함께할 행복할 나날들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새 신부로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온 애니는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정말 마지막으로 그녀가 에이스였던 클럽을 방문하는데요. 동료들의 부러움과 응원을 받으며 떠나는 와중 평소 그녀를 시기 질투하는 여자를 만나며 시덥지 않은 악담을 듣게 됩니다. I give it 2 weeks. 어이없어하는 애니는 그녀에게 오히려 행운을 빌어주며 자신은 디즈니랜드로 만화같은 신혼여행을 떠날 것이라는 포부와 함께 클럽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영화의 3분의 1, 약 40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굉장히 빠른 템포로 관객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던 이 영화는 웬 남자를 보여주며 이내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토러스, 이반의 아버지로부터 이반의 감시 임무를 맡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원래 직업은 유형 내 명망 있는 신부죠. 그는 울음을 터뜨린 한 여자의 전화를 받고 그게 무슨 소리냐며 당장 이반에게 전화를 겁니다. 방금 전 통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반이 자신이 눈을 뗀 2주 사이에 웬 매춘부와 눈이 맞아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당장은 세례식을 진행하느라 이반을 찾아갈 수 없던 토러스는 그의 동생 가닉과 그가 고용한 이고르를 통해 이반을 찾아가 그들의 결혼 등록증을 확인할 것을 명령합니다. 한편 이 사실도 모르고 오늘도 뉴욕 집에서 게임과 해피타임을 갖고 있던 둘은 갑자기 방문한 가닉과 이고르를 마주하게 됩니다. 경찰을 부르자는 애니의 말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저 어린아이같이 떼를 쓰고 저항하는 이반은 나름대로 발악하지만 결국 그들을 집으로 들이게 되죠. 그리고 가닉은 결국 그들의 결혼 등록증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말죠. 이반의 집을 향하던 토로스는 전화를 통해 이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뉴욕으로 오고 있다.
부모님이 도착하면 이 결혼은 무효가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순순히 집에 대기하고 있으라고 말이죠. 멘탈이 터져버린 이반은 이 상황에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아주 그냥 애끼 마냥 집 밖을 뛰쳐나갑니다.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죠. 애니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But you... Do not fucking touch me! 이때 그녀는 멀쩡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저항을 하다 가는게 코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집에 있는 모든 소품들을 통해 그녀가 결코 이 결혼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온 몸으로 보여주죠.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 남자 둘의 힘을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고르에게 다소 민망한 자세로 제압당한 그녀는 토로스가 오며 겨우 입을 뗄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토로스와 애니 간에 다소 거친 언쟁이 오고 갑니다. 토로스는 그녀의 직업과 출신을 보고 당연히 꽃뱀짓을 하기 위해 이반에게 접근했고 결혼은 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무효화하는데 순순히 동참한다면 현찰로 1만 달러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죠. 어쩌면 사랑일 거라 기대하며 이반에게 받지 않았던 1만 달러. 같은 1만 달러가 이렇게 돌아올 줄 그녀는 알았을까요? 먼저 만난 계기도 이반이고 사랑을 고백한 것도 이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애니는 이런 토로스의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본인이 생각한 이반은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줄 어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반은 그녀의 전화도 받지 않은 채 잠수를 타버립니다. 이반의 부모님은 러시아에서 날아오고 이반은 애니의 전화를 포함해 모든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 토로스와 애니 그리고 가니까 이고르는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 없다며 뉴욕 시내 곳곳을 누비며 이반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리고 예상될 법한 모든 곳을 찾아본 애니는 다시는 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클럽의 동료로부터 연락을 받는데요. 그녀는 깜짝 놀라며 토로스 무리와 함께 클럽을 향해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술에 떡이 된 이반은 자신을 질투했던 클럽의 직원에게 접대를 받고 있었죠. 이반은 정신을 차려보라는 애니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저 엄마 아빠는 오지 않았냐는 질문만 거듭합니다. 어쨌거나 이반을 찾은 무리들은 클럽을 떠나는데요. 다시 떠나는 애니를 향해 그녀를 질투했던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야기했지. 2주면 끝이라고. 제대로 긁힌 애니는 직원과 한바탕 하게 되는데요. 겨우 상황은 일단락되었고 그들은 얼른 이 결혼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해가 뜨기 전 법정으로 찾아가 날이 밝자마자 재판에 참석합니다. 애니는 법정에서 그가 지금은 술에 취해 진심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그저 꽃뱀으로만 여기는 주변 어른들은 그저 모든 책임들을 그녀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기회가 온 것일까요? 담당 변호사는 이 결혼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처음 결혼을 약속한 라스베거스에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망연자실한 토로스는 결국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뉴욕으로 온 이반의 부모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그들의 존재를 아는 토로스와는 다르게 처음 이반의 부모님을 보게 된 애니는 아내로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 그들을 맞이하는데요.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이반의 어머니를 통해 다시 한번 차가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포기하려는 찰나 마지막으로 이반에게 대화를 거는 애니는 내가 무슨 말을 하길 바래 라는 이반의 대답을 듣고 결국 흑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과정을 그저 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고르를 카메라로 비추고 영화는 다시 애니를 보여주고 애니는 이반의 어머니에게 기왕 이렇게 된 거 소송을 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너가 그럼 그렇지 라는 표정으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반의 어머니는 애니에게 너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대답하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애니는 그들의 전용기를 타고 그녀가 현재 겪고 있는 현실과는 다르게 찬란하고 눈부신 라스베거스를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됩니다. 자식을 키우는 엄마가 그렇듯 이반의 어머니는 사무실에서 결혼을 무효화시키는 서류 작업을 앞장서 마무리합니다. 이미 온갖 정이 다 떨어진 애니는 이반의 가족들을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때 이고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하게 되죠. Я понимаю, что сейчас, наверное, не в тему будет, но мне кажется, было бы правильно, чтобы Иван извинился. 하지만 이반의 어머니는 이번에도 역시 내 아들은 사과 같은 거 안 해 라는 말로 처참하게 애니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그녀를 위로하듯 이고르는 애니에게 말없이 담요를 덮어줍니다. 뉴욕에 도착한 애니와 이고르, 이반의 집에서 하루 머물다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라는 토로스의 마지막 일을 받은 이고르는 그녀와 이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모진 일들을 털어내듯 샤워를 마친 애니는 이반과 함께했던 공간에서 이번에는 이고르와 함께 TV를 보고 있습니다. 잔잔한 분위기가 이어지던 와중 갑자기 내 생일을 축하해달라고 이고르가 이야기합니다. 그를 첫인상부터 범죄자나 강간범 취급을 했던 애니는 여전히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죠. 그러다 갑자기 아노라라는 애니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던 이고르가 그녀에게 자신은 애니보다 빛,
밝음이라는 뜻이 담긴 아노라라는 이름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무시하듯 애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이방과 함께했던 침실로 홀로 떠나게 되죠. 새하얗게 눈이 내리는 다음날 아침, 낡은 이고르의 차를 타고 애니는 원래 자신이 살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헤어지기 직전 토로스는 그녀에게 몰래 훔친 그녀의 결혼 반지를 주게 되는데요. 애니로서 무언가 대가나 상처를 감수하며 받아낸 반지가 아닌 아노라로서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느낀 애니는 이내 묘한 표정으로 이고르를 바라보죠. 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랑이 오랜만이었을까요? 애니는 그저 그녀가 잘하는 방식으로 이고르에게 사랑을 표현하다 여전히 애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녀 스스로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끼며 결국 이고르의 품에서 서러운 감정이 폭발해 흐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런 아노라를 안아주고 그녀의 등을 두들겨주는 이고르를 보여주며 마무리되죠. 이 영화의 감독인 션 베이커는 그의 작품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불쌍한 존재로만 여기지는 않았죠. 때로는 삶을 이어가기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네 일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가 매력적이었던 이유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요? 영화 내내 아노라의 모습을 보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성실히 직장에 출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꿈같은 나날들을 겪으며 앞으로의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 기대하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애니라는 가면을 쓰고 일상을 하루하루 버텨가는 우리들을 위로하며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까지 받게 해주죠. 주변의 시선이 어떻든 너는 너의 진짜 이름일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이고르의 말을 통해 잃어버린 나라는 존재를 찾은 아노라로부터 진정한 나로서 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었습니다. 전혀 다를 것 같은 삶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네 일상을 위로하는 듯한 이 영화 언젠가 한 번은 꼭 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비텍이었습니다.